재테크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? 어떤 재테크 책이 좋은가요?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자, 오늘의 주제는 재테크 공부 어떻게 할까요?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 관련된 책을 10권 이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책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투자 책을 추천해 주세요. 어떤 재테크 책이 좋은가요?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재테크에 좋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재테크 공부하기에 나쁜 책도 없다. 모든 책은 그 저자의 생각에 따라 그리고 저자의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로 만들어진 게 책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최대한 많은 책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뭐든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남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나의 판단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?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경험이 없을 때 나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생기진 않을 거예요. 이쪽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전혀 모르는데 감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관점이 생기겠습니까? 자, 이제 우리는 투자 관련 책이나 뭐 강의원을 듣고서 지식이나 이런 나만의 관점이 조금은 생긴 시점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없죠.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이론을 실제로 경험한다.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큰 금액을 투자하면 안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면 거의 다 실패할 겁니다. 거의 다 망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은 금액으로 하기는 하세요.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나이가 한 40대나 50대 생각보다 내가 좀 늦은 것 같아 라는 조바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러면은 늦은 만큼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이게 금액을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. 근데 절대 그럴 필요 없고요.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친다 하더라도 투자는 오늘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. 오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내년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3년 후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오랜 기간 하면 오랜 기간 할수록 투자라는 게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통제가 안 되고 아직은 경험도 없고 투자에 대한 가치관이나 철학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. 이건 마치 어린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사회생활하면서 막 계약하러 다니고 뭐 거래하고 이러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?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하면 안 된다.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처음에 무조건 이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망가져도 괜찮다. 실패해도 좋다. 이게 당연한 겁니다. 첫 투자에서 성공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. 투자했을 때 처음에는 망하는 거,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. 그리고 첫 번째 하는 투자에서의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. 그것 또한 소중한 공부이다. 책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누군가의 강의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걸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거는 아마 뭐 금융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똑같을 것 같아요. 항상 이론과 현실은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 괴리는 내가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리고 그 경험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 실패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진짜 실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, 이게 저는 진짜 실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우리가 정원이 있죠. 정원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,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를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. 그냥 방치한다. 그게 정원을 가장 확실하게 망치는 방법이거든요. 왜 실패했는지 꼭 돌아본다. 시험 공부할 때도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답 노트라는 것도 만들잖아요. 투자를 할 때도 실패를 하셨다면, 물론 성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패를 하셨다면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, 어느 부분이 내가 조금 아쉬운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그런 걸 꼭 돌아볼 수 있는,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
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험 속에서 나의 투자 철학이 진다 입니다. 저는 투자를 할 때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왕도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투자 철학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개개인마다 다 이건 다른 것 같습니다.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주식이나 이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? ETF만 합니다.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저의 철학이 그런 거예요. 저의 투자 가치관이 그런 겁니다. 왜 저는 그렇게 하는 거냐면은 개별 주식을 해가지고는 저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그 변동성이라든지 그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ETF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고 그 그룹의 섹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의 투자 철학 중에 수익률 부분은 연에 뭐 8%, 10%요 정도로 만족한다. 이게 저의 투자 철학인데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니까 제 투자 철학에 맞는 투자는 ETF만으로도 충분한 거죠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과 저와 생각이 완전 다를 수도 있어요. 또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죠. 그냥 다들 자기한테 맞는 철학이 있습니다. 근데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나 본인만의 투자 가치관이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. 아,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? 막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조바심 나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. 근데 그거는 그냥 공부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. 내가 실제로 투자를 오랜 기간 해보면 나만의 투자 철학이 만들어진다. 네, 그때까지 꾸준히 적은 돈으로 경험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. 당분간은 투자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는다.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당분간 처음에 시작하시면 투자로 돈 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경험한다, 공부한다, 경력 쌓아 나간다,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. 그리고 나한테 맞는 투자가 어떤 건지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로 돈을 벌지 않아도 분명히 얻는 게 있어요. 꼭 우리가 돈을 얻어야만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정말 그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돈 이외의 것,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투자 초반에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. 당분간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. 기간은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는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고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죠. 여러분, 우리 근로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? 취업하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이 어찌 보면 근로소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초등 6년, 중등 3년, 그리고 고등 3년, 뭐 선택사항이지만 대학 4년. 이렇게 하면 몇 년인가요? 6년, 6년, 12년, 16년이죠. 우리는 근로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16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. 그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다 교육을 받으시고 짧게는 뭐 12년, 뭐 길게는 16년 그 정도를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서 첫 번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월급이라는 걸 받게 되신 거예요. 월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. 그쵸?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근로소득이라는 걸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자본소득은 너무 빨리 하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, 그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근로소득은 한 십몇 년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. 근데 자본소득은 그냥 책 몇 권 보고 유튜브 강의 몇 개 보고 바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. 당연히 자본소득 또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근데 이제 근로소득처럼 뭐 16년 동안 준비만 해라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. 당연히 아니고 제 주변에 투자를 해서 이제 투자가 잘 되고 계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을 보면은 최소한 2년에서, 정말 최소한입니다. 최소한 2년에서 한 4년 정도는
충분한 경험,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깨지고 박살나고 돈 잃고 엉엉 울고 막 와이프한테 혼나고 막 눈치 보이고 이런 세월을 한 2년 4년 보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상승하는 장도 맛보고 막 하락하는 것도 맛보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을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, 그게 그냥 한 2년에서 4년 정도? 그 정도 걸리시는 것 같아요. 물론 더 짧게 하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이제 제 기준으로 제 주변 분들을 봤을 때는 이 정도 느낌이었습니다. 그러면 그냥 한 대학 4년 정도 공부해서 취업한다라는 생각처럼, 그냥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4년 정도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, 그때까지는 돈 벌 생각보다는 경험을 쌓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투자할 때 멘토 또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투자의 멘토나 파트너는 단순하게 투자 성과만 좋은 사람, 숫자만 잘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, 나와 투자 성향이 맞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외로운 마라톤을 달릴 때 혼자 가면은 분명히 지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혼자서만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옆길로 새게 되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나만의 생각에 잠길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꼭 좋은 멘토나 좋은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요거 할 때 제가 항상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요. 전문가를 고용하라. 이거는 뭐 단순하게 뭐 저희한테 자문받아서 이런 거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이건 어떤 의미냐면, 혼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, 전문가한테 뭐 돈 500이든 돈 1000이든 좀 일정 금액을 전문가한테 그 돈은 수수료를 지급을 하더라도 맡기는 거예요. 그러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해서 같이 운용을 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 돈을 운용을 할 때 그 전문가가 너는 몰라도 되고 내가 알아서 할게, 그냥 따라와,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.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5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. 그러면 왜 이 5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지 안내를 드리고, 그리고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일이 생긴다. 그러면 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지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보내드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정리했구나, 거기에 비추어서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, 약간 참고용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혼자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잘하시면 되는데, 처음에 초보자분들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, 일정 부분은 수수료가 조금 나가더라도 전문가를 고용을 하셔서 참고사항으로 같이 결을 맞는지 안 맞는지, 그리고 내 의견과 이 사람 의견은 어떻게 다른지, 그러다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기도 하시고,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오랫동안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투자는 욕심과 공포에 의해서 무너진다. 심리인 거죠, 심리. 우리가 아무리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투자에 철학이 생기고 가치관이 만들어져도요, 투자할 때 결국은 결정짓는 요소는 뭐냐면 마지막에는 심리입니다.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시도록 마인드 세팅을 하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환 중에 하나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, 또는 멘토와 함께하는 것, 파트너와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저는 남자니까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. 군대 가서 행군이라는 걸 할 때, 행군이 엄청 오랫동안 계속 걷는 거지 않습니까? 한 40km도 걷고, 제가 제일 많이 걸었던 게 60km를 그냥 걸었는데, 만약에 저한테 한 4, 50km를 그냥 혼자 걸어라, 그러면 도저히 못 걸을 것 같아요. 못 걸을 것 같은데,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니까 걸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로 혼자 가다 보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. 근데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
끝까지 가실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.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 심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좋은 파트너와 함께 하시는 거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.